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메타의 두찬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오님께서 굉장한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도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시는 분이라서 도진문이라고 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나오는데 책도 한 3권 쓰셨어요. 그리고 사진 보시면은 좀 닮았나요? 네. 제가 더 잘생기진 않았나요? 아버지가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미남이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1981년도에 처음에 웅진 출판사라는 곳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서울분이 아니세요. 아버지는 군산에서 원래 태어나셨고 6남매로 자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6남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하에 서울로 상경을 하셨고 웅진 출판사에 그냥 셀러리맨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웅진코웨이의 사장이 되기까지는 약 18년 정도의 시간을 직원으로서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대표이사가 된 레전드의 그 웅진 내에선 레전드의 그런 인물이셨고요. 다행히 저는 그 아들이지만 저는 아버지 책에 3권을 쓰셨는데 거기서 좀 문제야 아이로 좀 나오더라고요.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 얘기하면서 둘째 아들이 자기가 힘들었을 때 동생한테 면박을 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그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저 두찬이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모셨던 그분에게 한번 맞습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잘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고요.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사업 설명회 하면서 어떤 거를 가지고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고 블록체인이 뭔지 그리고 EX 사업이 무엇인지 저희 회사 소개도 함께 포함시켜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3라고 하거든요. 이 블록체인 세상을 웹3라고 하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세계들을 웹2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웹3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최초로 저 혼자 열심히 알바해서 모은 돈 350만 원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운이 좋게도 약 1년 만에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17년도에 코인한 사람도 많이 없긴 했었지만 코인을 하셨던 분들 대부분 빗썸 아니면 뭐 코인원에서 매매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도 좀 생각이 다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국내 시장에만 빠져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비트렉스라는 해외 거래소에서 저는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1년 사이에 약 100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의 매력을 계속해서 느껴가지고 저는 이쪽에 관심을 계속 두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뒤 2021년 NFT 열풍이 한국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NFT랑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주식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주식 봤는데 NC소프트 리니지 만든 게임 회사 만든 회사가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때 보고 왜 대체 이 NC소프트라는 곳이 상한가를 칠까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상한가를 막 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메타버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암호화폐 쪽은 알았지만 메타버스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쪽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NFT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럼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NFT 카르텔이라는 커뮤니티 생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카톡방에 모으고 디스코드에 모아서 약 10,000명의 회원들을 제가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0명의 회원들이 모였고 이거를 그냥 커뮤니티로 활용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 카르텔 그 파운더 member 중에 7명이 모여서 세븐링크스라는 웹3 마케팅 회사를 저는 이제 창업을 했었고요. 거기서 저희 역할은 CBO라고 대외 업무를 하는 막 해외 컨퍼런스 가서 영업 따오고 그런 역할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고객사로는 넷마블 게임 회사 넷마블 모두의 맵을 만든 게임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거 많이 의뢰해 주셔가지고 그쪽 거 홍보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카이아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그 코인이 원래는 클레이튼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클레이튼 쪽도 저희 쪽 기술 개발 협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X라는 그런 대기업 회사도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외에서 한국의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한국 시장 분들이 생각보다 그 돈 파워가 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구매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시고 NFT를 사더라도 뭐 일본 이런 쪽에서는 조금밖에 안 사는데 한국에서는 10개씩 사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해외 쪽에서 한국 프로젝트에 들어올 때 그런 걸 제가 마케팅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은 뉴스메타에 왜 있을까요? 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전화가 오셔서
아들아, 시세를 예측해주는 그런 차트가 있단다, 코인에. 전 듣자마자 아빠 그거 사기 같아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던 분이고 한번 너가 같이 가서 어떤 프로세스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버지도 굉장히 열려 있으셔서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들어봤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설명해 줬던 분이 원경희 의장님의 둘째 아들 원건 이사였습니다. 원건 이사가 이제 그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전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쪽도 당연히 지식이었지만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런 차트를 만들 수가 있었구나 라는 저한 어떻게 보면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신세계가 열리고 나서 저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세븐링크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미안한데 나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뉴스메타에 제가 면접을 봐서 당당히 이렇게 실장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스메타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거는 글로벌 기획팀에서 실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해외,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쪽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제가 마케팅 쪽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여러분들 지금 페이백 받으시는 거래소들 협력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거는 제가 실제로 비트렉스라는 거래소에서 0.4비트를 집어넣어서요. 이게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8비트 지금 가치가 13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제 계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당시에 제가 결국 25만 불 정도로 제가 익절을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게 바로 이 달러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2025년 미국 연방 부채가 약 36.2조 달러입니다. 2조가 아니라 2조 달러면 거기에 1,300 더 곱하면 되는 수치고요. 보시면 이게 그래프는 굉장히 코인 그래프였으면 좋겠죠. 떡상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 연방 부채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고 최근 36.2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거는 GDP 대비 123%의 부채 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굉장한 위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의 수치고요. 그리고 연간 이자 비용은 1조 달러로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연간에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 국방비보다 많다는 사실이 사실 지금 저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이게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떡상하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연방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부채는 결국 화폐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외환 보유 달러 수치인데 1998년도 IMF 때는 71%로 달러를 외환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현재는 약 58%까지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정말 전 이 자료 찾으면서 제일 충격을 받은 차트였습니다. 이거는 달러의 발행이 됐던 196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달러에 발행된 이제 양을 확인하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약 4천 빌리언 달러 정도의 수치만 발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약 1년 만에 지금까지 60년 동안 발행했던 그 수치보다 약 4배 이상 달러를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달러를 발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게 도장이라 생각하고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찍고 이게 달러야 이렇게 하면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원금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지원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받으면 기쁘지만 그게 다 찍어서 받으면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됩니다. 그 당시에 달러를 엄청 찍어냈고 그리고 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약 9%의 물가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설명드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그 마트 가시면 요새 살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마트 가서 솔직히 뭐 야채 같은 거 샀을 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사게 됐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비율의 인플레이션을 설명드리는 건데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이 화폐 가지고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종이 화폐의 가치가 없으면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를 아이들이 갖고 놀아도
어른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폐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거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 종이는 그것도 종이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치가 잃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짐바웨이라는 나라에서 2009년도의 시절에 매일 물가 상승이 96% 상승이 됐습니다. 이 물이 10,000원이라고 치면은 내일 이 물이 2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는 월급도 똑같이 더블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현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물이 10,000원인데 그 다음날 20,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 정도 이 수치가 지나게 되면은 약 100원의 가치가 1년 사이에 2억 3,100만 원의 가치 정도로 올라갈 정도의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플레이션이 뭐 매달 뭐 10% 이하다 뭐 이렇게 해서 걱정하지 안 하실 게 아니라 너무나 웃긴 거는 이 인플레이션을 한번 물가가 상승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떨어진 걸 야채가 뭐 5,000원이었는데 이게 1,000원까지 떨어진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설명드렸던 짐바웨이나 이런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유럽이랑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치인데 보시면 유럽 쪽도 대부분이 2022년 그 코로나 사태 때 5% 이상은 무조건 다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8%의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저희가 제일 믿고 있는 미국은 단 1년 만에 9.1%의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대체 왜 생겼을까요?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건으로 어떤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때 금융 대위기를 맞이했었어요. 2008년도에 금융 대위기를 맞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국가를 못 믿겠는 겁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못 믿겠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2개월 뒤에 비트코인 백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국내 주식과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반비례 사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웃기게 금융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환율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당연히 폭락을 하게 되죠. IMF 때 주식은 폭락을 하는 파란색 선을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 선으로 IMF 때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방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한국 주식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자, 지금 요새 환율이 제가 알기로는 1,498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300원, 1,360원, 70원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전 세계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관세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지금 저는 대위기의 한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화를 저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쉽지만 월급은 거의 동결이 되어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는데 원화 물가 비싸지니까 계속 돈은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럼 돈을 모을 수도 없는데 그걸 또 저축을 원화로 한다라고 하면 가만히 냅두더라도 은행 이자보다 저는 인플레이션 비율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정말 현금을 사용하셔야 되는 돈을 제외하고는 조금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 디플레이션 자산에다가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 예시는 뭐 비트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한국에서 지금 2022년도에 그 자산에 대한 비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국내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약 78%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자산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 34%, 금융자산은 66%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자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돈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본의 경우도 90년도에는 60에서 40%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자산이 더 컸습니다. 2020년, 30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자산은 37%, 금융 자산은 63%인데 저는 국내도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78%는 너무나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금융 자산으로 자금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로 돈이 흐를까요? 주식, 한국 주식 지금 폭락인데 여기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한국 주식도 아니고 미국 주식도 아니고 저는 제 생각은 아마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쏠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현재 CBD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BDC라는 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뜻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것들을 CBDC라고 합니다. 자, 미국, 유럽, 스웨덴, 중국, 일본, 홍콩 모든 나라에서 이미 CBDC라는 프로젝트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나라에서도 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예전 창업자 짜오 창펑이 이제 올린 트위터 글인데요. 카자흐스탄이라는 국가가 바이낸스 체인, 지금 여러분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나오는 바이낸스 BNB 체인에서 카자흐스탄의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라는 말을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있는 작은 체인 안에다가 본인들이 CBDC를 하겠다. 이거만큼은 되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 안에 들어가서 그 체인에서 CBDC를 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면 어떤 게 좋냐면요. 일단 결제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실제 어떤 조건을 달성을 하면 보상이 분배되는 그런 자동화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제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조금 어려우시죠? 이 블록체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블록체인이 뭘까요? 자,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누군가한테 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블록체인은 모르지만 고스톱은 아시죠? 네, 고스톱을 만약에 제가 3명이랑 같이 고스톱을 친다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지갑을 안 들고 왔어요. 지갑을 안 들고 고스톱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어디다가 적어 놓잖아요. 한 판이 끝날 때마다 나는 몇 점이고 얘는 광박 썼고 피박 썼고 이런 거 다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자의 공책이 적잖아요. 왜냐면 내 돈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공책에다 적어 놓습니다. 10판의 고스톱 게임이 진행이 됐다는 가정하에 갑자기 어떤 삼촌이 야 내가 10판 다 이겼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막 우겨요. 그렇게 됐을 때 뭘 증거로 보여줄 수가 있죠? 각자 공책 적은 거 보여주면서 삼촌 이때 이렇게 졌잖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어놓은 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각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떤 게 좋냐면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공개된 정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한테 뭐 1,000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을 은행을 통해서 보내면 저랑 대표님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은행에 들어왔고 난 보낸 내역이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제가 대표님께 1,000만 원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왜냐면 은행 서버에 뭐 해킹하지 않는 이상 제가 얼마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블록체인의 경우는 제가 만약에 대표님께 비트를 100개를 보내드렸어요. 100비트, 뭐 100억어치를 보내드렸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분산해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합니다. 공개된 정보고요. 두 번째, 보안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분산해서 저장됐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가능해요.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서 어떤 거든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한 만약에 수치의 비트코인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게 블록체인의 매력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뭐 실제로 노드가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트랜잭션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막 꿈틀꿈틀 움직이죠? 이게 각 블록들입니다. 이 블록들 하나를 건드려 보면 각 트랜잭션 이제 수치가 나오고 얼마를 보냈고 누군가에게 받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다 확인이 되고 제가 뭐 이 사이트에 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지금 노드에서 노드 채굴을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채굴을 하고 있는 현황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다, 감사가 가능한 게 비트코인의 특징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술은 사실 지금 2008년도에 처음 생긴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 1991년도에 시간을 저장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떤 문서를 2001년도에 작성을 했어요. 그 문서에 대한 시간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 문서는 2001년도에 작성이 된 거야 라는 기술은 이미 91년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2009년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발행하기 전까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그 기술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사람인지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어딘지 아무도 지금 정체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토시 나카모토란 이름으로 비트코인 백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블록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블록 중에 하나인데 이 블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바로 데이터와 해시 값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전 해시 값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 데이터 안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보냈는지가 바로 이 블록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해시 값입니다. 해시는 지문 같은 거예요. 지문.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블록들의 해시 값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게 바로 이전 해시 값에 대한 블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해시라는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노란색 블록에서 첫 번째 블록의 해시 값을 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제네시스 블록, 이게 비트코인 첫 번째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전 해시 값이 없기 때문에 0000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블록부터 보시면은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이제 블록의 해시 값이 1Z8F라는 해시 값이라고 하면 두 번째 블록에서 그 값을 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해시 값도 저장을 하지만 이전 해시 값을 같이 저장을 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해커가 있습니다. 난 굉장히 유능한 해커인데 난 이 블록을 해킹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블록을 H6EY라는 수치로 해킹을 해버립니다. 해킹해버리지만 이 해킹이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블록에서 6BQ1, 아까도 내가 저장한 거는 6BQ1인데 왜 H6EY로 바뀌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 블록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 블록이 하나가 생길 때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거든요.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굉장히 유능한 해커가 그래 내가 앞에 뒤에 다 해킹해볼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블록을 다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도 해킹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해서 이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컴퓨터 노드를 다 해킹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다 들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바로 노드라고 표현을 해요. 각 모든 노드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커가 정말 해킹을 하려면 이 핸드폰을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을 다 해킹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51% 이상을. 근데 이 비트코인을 저장하고 있는 노드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기술의 매력을 느껴서 대기업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총 82군데에서 50군데 이상이 사업을 추진해봤거나 하다가 중단을 했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게 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좀 드릴게요. 폭스라는 미디어 업체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더 마스크드 싱어라는 NFT를 발행을 했었고요. 그 NFT를 이제 재판매도 하면서 로열티도 받고 그런 NFT 매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뉴욕타임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저작권 관리를 NFT화를 시켜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만큼 대기업들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있고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매일경제 신문 있죠. 이 매일경제에서는 아예 블록체인의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엠블록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 뉴스들을 뉴스레터로 보내주는 그런 엠블록이라는 자회사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뉴스레터로 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닷컴이라는 회사에서는 에어라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AI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동아닷컴 사옥 위에 본인들 이제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 홍보도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신세계 백화점 들어보셨죠? 신세계에서도 이 푸빌라, 귀여운 푸빌라를 NFT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 NFT를 가지고 있으면 뭐 멤버십, 신세계 백화점에서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활용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LG U+에서도 문어 NFT 귀엽게 만들어가지고 또 활용했었고요. 현대차에서는 메타콩즈라는 한국 NFT 회사와 협업을 해서 현대차 NFT도 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에서는 마블엑스라는 체인을 발행을 하고 그 안에다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 놓았던 게임들을 온보딩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들 게임들을 가지고 P2E 체인들을 만든 게 바로 마블엑스라는 체인입니다. 자,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도 당선되기 전에 당신의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이 컨퍼런스였습니다. 이 컨퍼런스 덕분에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인 모든 사람들의 투표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이 트럼프는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트럼프는 비트코인으로 기부 허용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현재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그걸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들어보셨죠? 자, 테슬라를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도지라는 코인을 굉장히 샤라웃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웃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트위터로 굉장히 싸우게 됐었습니다. 약 2주 전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트위터에 올리게 됐어요. 올리고 난 다음 날에 테슬라 주식이 약 20% 하락을 했었고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저번 주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트위터에다가 저번 주에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한다 라고 하니까 도지코인이 7%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하나로 도지코인이 상승할 정도로 도지에 대한 굉장히 샤라웃을 많이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캐시우드라고 해서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인데 거기 대표가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다 라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락이라는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 진행을 하고 주도를 하고 있고 현재 다른 코인들도 주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마존 등 여러 이제 기업들에서는 블록체인 신설 기업 다 만들고 있고 자회사도 만들고 있고 당연히 팀도 다 꾸리고 있고 이 블록체인으로 관심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캐시우드 150만 달러를 전망을 했던 게 2023년도입니다. 저는 이 사람처럼 뭐 당장 몇 년 안에 150만 달러 못 온다라는 거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유통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2,100만 개가 정말 전부고요.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억만장자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3,900만 명의 억만장자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 억만장자가 본인들이 억만장자인데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뭔가 의미적으로 갖고 싶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간다라는 얘기를 2023년도에 이 부자 아빠로 유명하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전망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입니까? 11만 달러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조정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12만 달러뿐만 아니라 정말 충분히 20만 달러 이상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한테 제가 21년도부터 비트코인 쪽 투자해라, 코인 못 투자하면 좋아?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코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코인을 물어보면 그건 사지 말고 그냥 비트 모아, 비트 이더 모아 이렇게 그 말을 들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 한 3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그 마이클 셀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대표가 그 마이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세 가지 촉매가 비트코인이 5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허언증으로 500만 달러 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사모아서 정말 지금 최근에 60만 개까지도 넘겼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에서도 비트코인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해서 약 90만 달러 정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클 스트래티지라는 곳이 코인을 보유한 수량인데요. 2021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5월까지 57만 6,230개를 보유를 했는데, 제가 이건 조금 과거 데이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또 10,000개 정도 샀더라고요. 그만큼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이 비트코인 이 매수한 거 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인데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이제 정하는 건데요. 정했는데 정했을 당시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슨 코인이 왔다 갔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하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했지만, 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이 나라 자체가 5천억 원 이상의 대박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현재 6,181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서 약 6억 3,900만 달러의 상당의 코인을 엘살바도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최대한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록체인은 접어두고 이 ES라는 회사가 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유스메타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스메타는 약 8년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8년간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회사는 없다라고 전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AI로 활용을 해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LS라는 차트를 만든 회사고요. 27개국에서 지금 약 3만 명 이상이 이 ES 차트를 사용을 했던 적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유료 회원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결국엔 그 기회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되자,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이 사실 처음에 대부분 들어오셨을 때 인식이 안 좋으시잖아요. 코인 얘기했을 때 좋은 인식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대부분 제가 뭐 코인 쪽으로 일한다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죠. 이상한 코인들이 아니라 저는 블록체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때 이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신기하게 저는 웹3 쪽으로 일해요, 블록체인 쪽으로 일해요 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뭔가 내비게이션이 역할이 되고 싶은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냐면요, 바로 AI 차트랑 알람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AI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브리핑도 해드리고, 그리고 시세 예측도 해주고 LS라는 시그널을 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심지어 브리핑으로 전 세계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AI가 자기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여러분들께 그 컨텐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적어놨는데,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어떤 거냐면요, 구독료가 저희가 들잖아요. 저희는 구독료 이상의 수익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정말 내던, 아니면 레퍼럴 수익으로 그 돈을 다시 더 모으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연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저희는 시세 예측에 대한 차트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처음에 2016년도에 고야 AI를 처음 개발을 했고, 그 고야 AI를 어떤 거를 했었냐면요,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지는 않는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시세가 차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얼마 전에 계엄 터졌을 때 업비트가 미친듯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 바이낸스는 별 미동도 없었습니다. 업비트가 바이낸스보다 비트코인이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업비트 주운 사람들은 정말 하루 만에 10몇 % 수익을 낸 사람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세 차익이 있는데, 그 시세 차익을 AI 기술 가지고 가져오는, 시세 차익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봇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이 스코어 차트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스코어 차트를 만들어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점수화를 해가지고 실제 시세랑 어떻게 스코어가 달라지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걸로 매수 매도를 원래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프리미엄 차트 보고 누가 시그널 주고 그랬던 회사가 아니라 정말 차트 하나 딸랑 있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사업을 영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EX 마케팅 출범을 하면서 프리미엄 차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프리미엄 차트와 고야 알람 앱을 출시를 했고요. 이 앱 출시하게 된 것도 뭐냐면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하루 종일 노트북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노트북 보면서 시그널 못 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저희는 iOS,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다 통과를 해가지고 어플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쪽에서 이 애플 쪽이 iOS라고 하거든요. 그쪽 iOS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잘 맞춰가지고 iOS 쪽 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저희가 고야 얼러트 알람 앱 대규모 리뉴얼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야 프리미엄 차트 알람 업그레이드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제일 중요했던 게 저희가 거래소 레퍼럴 페이백을 실시를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거래소 레퍼럴 페이백을 받을 수 있게끔 작년 말쯤에 시작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차트 업그레이드 고도화 시키면서 지금 여러 거래소 지금 추가로 지금 협업 얘기 진행 중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편하시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도에 저희가 나스닥 상장 목표로 모든 직원들이 진짜 요새 잠 안 자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스메타가 모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5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VOB라는 곳이 있는데 비전 오브 블록체인이라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코인을 발행을 해서 현재 디코인, 엘뱅크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X라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EX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 회사가 블록스퀘어 랩스라고 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인하우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케팅 업체들 보면은 어떤 차트를 외주로 개발해서 와서 업데이트도 잘 안 되는 차트를 개발해 와서 이 차트 가지고 막 판매를 하고 하는 이상한 것들 많이 봤는데요. 그쪽에서는 알고리즘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결국엔 다 깨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유사 업체들 많이 봤을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처음엔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약 2달, 3달 지나니까 다 안 맞게 되고, 그게 바로 알고리즘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인하우스로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하우스로 모든 걸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부터 영상, 기획 모두 다 인하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스퀘어 IC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거래소 및 금융 관련 지주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라이징 X라는 인플루언서 기반으로 만들어낸 플랫폼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 Explore Crypto with Clarity라는 뜻으로 EX를 출범했을 때, 이거 사실 EX를 저랑 최문창 이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EX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Execute, 실행해라. 저희가 사원이 있습니다. 당장 하자, 다각면으로 하자, 될 때까지 하자. 그게 있는데, 그래서 실행해라. 뭘? 확장을 실행을 해서 3년 안에 은퇴하자 라고 해서 EX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시트 하는 게 저희가 목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걸로 정말 마케팅 수익도 내지만 정말 저는 실제로 트레이딩 수익을 잘 내셔가지고 이것들을 잘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장님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어제도 막 밥을 사주셨는데 막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100만 원, 몇백만 원 나오는데 그걸 바로 옆에서 매매를 하셔가지고 버시고 오늘 밥값은 벌었네 하고 이제 딱 끝내시더라고요. 이게 돈 복사 아니면 뭐겠습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 저희 상품 구성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료 패키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유료 패키지로는 고야 차트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 고야 얼럿 서비스 2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브리핑해주고 있다는 AI 브리핑과 저희의 이제 알고리즘 팀에는 3명의 프로님이 계시는데, 김프로님, 오프로님, 그 다음 구프로님, 구상무님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매일 아침에, 왜냐면 저희가 미국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밤새 있었던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각 코인들의 이제 스코어 차트들 다 확인을 하셔서 그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저 여러분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아침에 신문을 읽듯이 저희 고야의 AI 브리핑과 그 다음에 데일리 브리핑을 꼭 한 번씩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 1, 2주일만 봐도 코인 쪽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야 차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이해가 됐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블록체인 기술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시세를 예측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바이낸스 쪽 거래소의 모든 API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면은 호가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 호가창이 있는데 그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보는 건 굉장히 작은 단위의 호가창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시세 근처에 있는 호가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13만 달러에 지금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1000개를 매도를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한 6만 달러에 나는 6만 달러까지 떨어지면은 뭐 10만 개 살래 해놓고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매수를. 그런 것들을 저희는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 가지고 점수화를 만들어 가지고 AI 알고리즘화를 시켜놨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청산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선물하시는 분들께 청산이 굉장히 무서울 텐데 그 청산 맵들을 저희들은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위치에 청산 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지, 예를 들어서 현재가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사람은 숏들을 엄청 많이 쳤어요.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 숏을 많이 치면 11만 5천 달러에 만약에 여기를 딱 닿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청산이 돼요. 그럼 세력 중에 거래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력들은 그 가격을 터치를 했을 때 자기들이 이익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실제로 터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알고리즘화를 만들어서 점수화 시켜놓고 있고요. 세 번째가 대부분의 이제 부자들은 개인 지갑에다가 비트코인을 저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한 사건 이후로 모든 큰 돈들은 다 개인 지갑, 레저나 이런 곳에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딴 걸 사고 싶어요. 팔고 싶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래소로 이제 입출금을 이제 하는 것들을 저희는 또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그 수치화를 또 시켜가지고 점수화를 또 시켜서 알고리즘화를 시켜놨고요. 나머지 세 가지 핵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세 가지 알고리즘과 합쳐가지고 총 6가지 알고리즘으로 저희의 LS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데요. LS 딱 봤을 때 이거 그냥 여기다 L만 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백단을 한번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백단을 보면은 약 100개 이상의 코딩이 그 L 시그널 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끔 편하게 되어 있는 거지만 그 안에는 뒷면은 굉장히 복잡한 수식들이 연결되어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코어 차트인데요. 스코어 차트 가지고 아까 전에 19년도에 이거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L과 S가 있나요? 그냥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을 만든 이 파란색 선이 적중률이 괜찮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간색 선이 바이낸스를 가지고 1시간에 연결해 놓은 선들이고요. 이게 저희 알고리즘 점수를 1시간마다 연결해 놓은 선이에요. 근데 알고리즘 점수가 높은 이 상황에서 실제 시세는 따라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 올라갈 확률이 저희가 70%로 백테스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이 파란색 선까지 붙을 확률이 70% 이상이다라는 걸로 롱을 치고 현물을 사고 이렇게 현물 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스코어 차트를 지금 만약에 보시는 분들한테도 현물 거래할 때 활용하기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바로 상승 시그널과 하락 시그널, 언제 사야지, 언제 팔지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차트에서 이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서 만약 고야 얼럿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야 얼럿 보고 차트 보고 깜빡거릴 때 위치 확인해가지고 진입하고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지금 요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가 나왔었고요. 스마트 차트, 이게 조금 더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가의 패키지에 들어있는 스마트 차트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차트는 시그널도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중률이 좀 더 좋고 이 배경을 봤을 때 빨간 배경에서 하락세, 초록 배경에선 상승세, 이것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차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 차트 가지고 매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차트 프로도 나오고 프리미엄 차트 프로도 나왔잖아요. 그만큼 저희는 차트를 지금 업그레이드 한 지가 지금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회사로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야 얼럿이 있는데요. 고야 얼럿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차트, 프리미엄 차트 프로, 스마트 차트 프로, 이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고야가 알려줍니다. 제가 한 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이 고야 얼럿 덕에 20% 수익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제가 좀 시끄러운 소리로 고야 얼럿을 해놨거든요. 새벽 2시 반인가 삑삑 거리면서 막 울리는 거예요. 보자마자 봤더니 모든 코인이 다 S 시그널 나오면서 아 이건 지금 사야 된다 하고 바로 전 잠 깨서 매매를 해가지고 20% 수익을 2시간도 안 돼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고야 얼럿을 그래서 활용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고야 브리핑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야 브리핑이 있는데 하나는 AI가 브리핑을 해주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일리 브리핑이 있습니다. AI 브리핑은 AI가 코인 관련 뉴스들을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걸 GPT가 그 사진도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 내용도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코인 관련된 뉴스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고요. 그걸 가지고 파악만 해주는 게 아니라 뷰포인트도 제시를 해줍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뷰포인트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 심지어 저희 똑똑한 AI는 우리 프리미엄 차트도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리미엄 차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브리핑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정말 그 세 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하시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그 리딩력이 좋으세요. 차트적으로 잘 보신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주는 게 바로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대부분의 마케팅 업체들 보면은 마케팅 수익밖에 없잖아요. 저희 EX에서는 마케팅 수익뿐만 아니라 마케팅 수익으로 시드를 모아서 그 시드를 가지고 트레이딩으로 수익 낼 수 있고요. 트레이딩으로 수익 내는 것뿐만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거래 수수료가 생기게 됩니다.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원래 거래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는 대신 대기업 거래소와 다 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서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걸 고객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마케팅 수익 시드 마련, 트레이딩에서 또 수익 내, 레퍼럴도 추가로 수익 내.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 주간에 1,700달러를 레퍼럴 수익으로 가져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에 1,700달러면 약 한 250만 원 정도인데 그분 거 자세히 봤어요. 그분이 거래를 많이 해서 가져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 밑에 한 3분이 있었는데 3명이 굉장히 트레이딩 잘하고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들 통해서 1,700달러가 이분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거래 수수료도 올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만나면서 좀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게 OKX라는 거래소에서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시티라는 곳을 후원을 공식 스폰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영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일반 있는 삶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OKX 그 맨체스터 시티의 VIP 박스에 가봤겠습니까? 한국에서 딱 3팀 초청 받았고요. 그 중에서 딱 10명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 OKX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후원을 하는데 이 방을 딱 하나만 딱 주더라고요. 경기에 딱 방 하나 주는 건데 이건 사실 1,000만 원을 주고도 못 들어가는 그런 VIP 박스였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거기서 좀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거의 경기를 못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소리는 들으면서 미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거는 그 OKX 쪽에서 잔디를 깔아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잔디에 내려가가지고 경기 시작 10분 전에 잔디에 내려가서 선수들 바로 옆에서 막 구경하고 홀란드라서 굉장히 유명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옆에서를 볼 수도 있었고 굉장히 저한테 좋은 경험을 하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간 김에 저희가 그 말릭 대표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ICO 클라우드라는 잡지를 한국에 최초로 이제 배포를 하셨고 그 ICO라는 열풍을 한국에 일으키신 주역이신데 그분을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 사업 설명을 해주고 했더니 너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고 영국 간 김에 계약까지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는 게 저희가 국회의사당, 태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태국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과도 최근에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저희 본사도 한번 오셔가지고 5층에서 이렇게 MOU도 체결했고 저희가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태국에서 공식 라이센스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교육 아카데미 설립이랑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태국 쪽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드리고 했더니 본인이 그럼 나는
이 태국에서 한번 이거를 강의를 자기가 직접 하겠다. 자기가 강의하면 한 2,000명, 3,000명 모으는 건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강의까지 할 정도로 저희 지금 이 차트에 대해서 매력에 좀 빠져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태국 쪽 사업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웹3 쪽 있다 보니까 해외를 많이 나가고 이렇게 웹3 행사들 있으면은 이렇게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쪽에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그냥 사람들 같지만 각 프로젝트 몇백억, 몇천억짜리 프로젝트의 파운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막 사진도 찍고 네트워킹도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세상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처음 오셨던 분들이 지금 블록체인의 불자도 몰랐던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쪽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산업을 이상한 데서 사기를 당하지 마시고 부디 저희 EX랑 같이 하시면서 정말 건전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들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